기법에 따라서 저 자리를 나타내는 말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돌파 매매, 누군가는 신고가 매매, 누군가는 박스 매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결론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 자리가 왜 강한지를 이해하면은 저 자리에 들어가든 저 밑에 자리에서 낮은 가격이지만 똑같은 저런 현상이 나왔을 때 들어가든 내 마음은 똑같아야 돼. 근데 밑에 가격에서 저 자리가 생기면 개인들이 조금 접근하는 반면 위에 가격에서 저 자리가 생기면 개인들은 쉽사리 접근을 잘 못하는, 왜냐면 10만원대가 80만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트 접근이나 종목에 대한 자리를 접근할 때 그냥 신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심리의 영향을 받으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몽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0억대학 티네요. 네, 100억대학 1기 할 때 만들었던 티입니다. 일주일이 진짜 빠르죠. 오늘 금요일이었고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진짜 다이나믹하지만 오늘은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날이었어요. 금요일 마감하기 전에 이벤트 데이터부터 확인해야겠죠. 다이나믹한 한 주라서 결과를 안 봐도 특정한 종목이 올라왔다는 건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그쵸. 코스피 200 상승률 1위가 이번 주는 포스코 홀딩스고 22.60%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못했냐?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2.07%, 포스코 홀딩스가 22.60%. 2차전지의 움직임이 강했던 건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나 일종 라인의 쇼크오버성 강한 등락이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정상적인 순환매 속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이번 주 마지막의 데이터입니다. 반도체의 2차전지, 바이오, 자동차 이런 거 봤을 때 반도체나 자동차에 이미 조금 빠지고 2차전지를 쏠리는 한 주였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네요. 자, 한 분이네요. 9개 맞춰주셨고 아이디가 ARMADA, 아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단독 당첨되셨습니다. 10만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링,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라이씨? 어제 몽당님 마감 방송에서요. 디커플링 되는 현상. 그럼 커플링은 뭐예요? 커플이 되는 거. 오케이, 맞아요. 디커플링은? 커플이 깨지는 거요. 그죠. 보세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내내 이런 기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움직임상 적어도 저거의 반이라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거래소의 움직임이었어요. 커플링 됐나요? 디커플링 됐나요? 디커플링이요. 오케이. 자, 나스닥이에요. 어제 마이너스 2.05% 빠졌어요. 진짜 오랜만에 등락이 크게 나온 거거든요. 기술주 라인이 변동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몰랐어요. 그죠. 커플링? 디커플링. 그죠.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단에 대한 이런 변화 전제로 깔고 업종단으로 내려가면은 더 그냥 환장하는 거죠. 주도주가 바뀐 건 아니에요. 한쪽이 강해지고 한쪽이 약해진 건데 그게 2차전지 쪽이 강해지고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약해지는 그런 한 주의 흐름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도 올라오는. 그러면 2차전지와 바이오가 강한 한 주, 반도체와 자동차가 빠졌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순환매 환경 속에 있는 건데 어제 나스닥의 하락의 이유는 굳이 몰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자, 기술주 라인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 우리는 흔히 빅테크라고 해요. 테슬라, 엔비디아, 미디어 섹터의 넷플릭스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져요. 이게 팩트. 자, 만약에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 나온다면 일단 실적 발표를 해야겠죠. 그게 다음 주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쪼르르륵 나오는 거예요. 체크해야 되는 게 거기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아는 25일, 26일에 FOMC도 체크해야 되고 그 전주의 마감이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약간 멍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멍했던 거지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헷갈린다 정도인 거죠. 그냥 무리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냥 변동 안에서 돛담배 같이 둥둥 떠가고 있는 장입니다. 코스닥은 0.32% 상승해서 934, 코스피는 0.37 상승해 2609. 자, 오늘 하루의 봉을 보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0.79 시작, 저가 마이너스 1.14, 그리고 종가는 0.37 상승. 충, 둥, 붕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정신없죠. 정신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특징이 나오겠죠. 자, 코스피 200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0.99%의 마감입니다. 밑꼬리 당기면서 끝나긴 했어요. 거의 장중에는 빠졌다 올라온 케이스가 될 테니까. 엔솔 오랜만에 2.34%의 상승이 나오는 날. 하이닉스 마이너스 1.54. 반도체가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지만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금일은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강했고, 그 안에서 4대 천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원피스에 알아요? 거기 4명이 앉아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쇼크오버성 느낌이 금일도 많이 강했고, 만약에 쇼크오버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여기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자리는 뜬금없이 뭐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애들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겠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순환매를 또 도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이오 업종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강했고, 특히나 금일 상승률 탑30 시장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업종 내에서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했던 특정 키워드의 업종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어요. 체크 한번 해보고요. 자, 오랜만에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 10%의 상승, 포스코 퓨처엠 5.6%의 상승,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한 주였습니다. 자, 정렬해서 보죠. 자, 금양이 12%, 신고 패턴, 고점 뚫고 V자 오른쪽 정배열 시작, 요이 땅 전고 뚫고 수급동 빵빵빵빵. 유한양행, 중장기 돌았고 고점 뚫고 양봉에 거래량 터지면서 외인기관 양매수에 빵빵빵. 자, 우리가 어저께 제약바이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비만 당뇨 치료제였어요. 그죠? 해외에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큰 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 등재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국내에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애들이 부각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펩트론이 갔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는 인벤티지 랩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유한양행 이런 애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미약품 같은 큰 종목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더 커지면 약을 만들어주는 약공장 사업하는 삼바나 이런 쪽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모든 뷰티, 그 다음에 다이어트,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에 해당되는 산업을 하는 쪽은 이런 식으로 폭발력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약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톡 찌르면 한 15kg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라는 브랜드를 달고 지금 미국부터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치료제로 만든 거지만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바이오 쪽의 움직임,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 한미약품도 4%,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뛰는 하루였습니다. 자, 거꾸로 정렬했을 때 어제 올랐던 HMM, 그 다음에 엔터, 신재생, 건설기계, 전자소재, 엘리베이트, 디스플레이 등등등 종목군인데 여기에 금일은 포커스가 뭐 별로 없네요. 금일은 여기에 포커스를 심어야겠네요. 2차전지와 바이오였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금일 1등은 포스코 홀딩스. 진짜 거래 땅땅땅 터졌네요. 자, 위에가 우수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거래는 여기보다 여기가 크고 있으면, 커지면 상승 기조가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죠? 그러면 위에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점점 잦아들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RSI라는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이렇게 기울기가 잦아들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상승 각도가 90에서 70에서 60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지표 몇 개를 가지고 상승 각도나 속도를 조금씩 추정해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더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하면은 차트는 무조건 심플해지는 겁니다. 다 지우고 누군가는 이평선도 안 봐요. 그렇죠? 미국식 차트 같은 것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봉의 모습만, 거래량의 모습만 나타나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특정한 구간을 깨고 올라가느냐, 특정한 구간을 깨고 내려가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시선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런 지표도, 그러니까 수급도 다 버리고 RSI도 버리고 뭐 일목균형표도 버리고 본다면 그냥 딱 이 상황에서는 이 자리 금액으로 치면은 43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그냥 신고가가 열리는 자리였던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시선으로 에코프로는 이 자리 정도 되겠죠. 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 80만 원이 좀 안 되는 자리. 프로비엠은 30만 원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기법에 따라서 저 자리를 나타내는 말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돌파 매매, 누군가는 신고가 매매, 누군가는 박스 매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결론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 자리가 왜 강한지를 이해하면은 저 자리에 들어가든 저 밑에 자리에서 낮은 가격이지만 똑같은 저런 현상이 나왔을 때 들어가든 내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밑에 가격에서 저 자리가 생기면 개인들이 조금 접근하는 반면 위에 가격에서 저 자리가 생기면 개인들은 쉽사리 접근을 잘 못하는, 왜냐면 10만 원대가 8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트 접근이나 종목에 대한 자리를 접근할 때 그냥 신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심리의 영향을 받으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쇼커버에 대한 영향이든 어떤 영향이든 간에 팩트는 2차전지 관련주 안에 시가총액 큰 종목 애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그냥 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 그 또한 팩트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또 뷰를 변환을 하고 이런 거죠. 삼성전자, 금양, 퓨처엠, 뭐 LNF, 프로, 포스코, 하이닉스, 그러면 다 2차전지주네요. 거래대금은 다 2차전지주. 삼성전자는 그냥 빼고 생각하니까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상승률 시장 보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종목에 나오면 얘까지 쪼로록 나오게 묶어서 미리미리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신테카바이오, 지니너스 이런 애들을 계속 움직일 때마다 묶어가지고 탑30 자료에도 올리고 영상에도 찍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죠. 그럼 오늘은 그 키워드 중에서 의료 AI 솔루션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의 패턴이 신약 라인으로 번지는 움직임을 딱 정확히 보여주는 날이에요. 신테카바이오는 신약 AI 쪽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뚝 걸려야 되죠. 디니너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딱딱 보이고 그 업종의 키워드 내에서 순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애들은 당연하게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에이프로젠, 보통은 CMO, GMP 인증을 받고 약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 이런 것들인데 말 그대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가 부작용으로 살 빠지는 약으로 너무 잘 팔려요. 그런데 자국 내 약공장에서 만들고 싶은데 이거 풀 캐파예요.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 공장은 풀인데? 그럼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요. 언제 공장을 뚝딱하면 만들어지나? 아니요. 그러면 네. 여기 아시아 공장이 하나 있대요. 만들어주세요 하는, 내 거 만들어주세요. 아, 여기 인도 쪽에 뭐가 있고 일본 쪽에 뭐가 있대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런데요. 그쵸?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이오 시밀러 만들어내는 약공장들이잖아요. 국내에는 큰 회사가 있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런 애들의 이미지가 조금씩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지니너스, 그 다음에 그냥 한눈에 봐도 제약바이오가 진짜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금양, AI 관련주도 간혹가다 툭툭 껴있고, CJ, CGV 오랜만에 11% 반등, 유한양행, 조단위 회사가 11% 움직이는 거 쉽지 않은 건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조그만 이 크기라기보다는 어저께는 주도주 안에 작은 종목들이 순환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바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특정한 종목 몇 개만 찍어보죠. K, 비만 당뇨치료제, 펩트론, 비만 치료제, 약물을 조금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이 묶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애들과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까 봤던 유한양행, 그 다음 한미약품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신테카바이오와 지니너스 같은 신약 라인, 그 다음 여기에다가
JW 중해제약 정도 추가하면은 신약 AI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냥 바이오 업종이 커지면 당연히 신약 개발주들도 밑바탕에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 정도의 무리들이 조금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바이오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오늘을 이렇게 그리고 내일을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는 또 다른 변화가 나왔을 때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바이오 업종이 힘이 이렇게 조금 더 빠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강한 2차전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AI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예저가 강하고 결국엔 또 2차전지도 조금 더 약해지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겠죠. 그럼 이게 다 주도주잖아요, 그냥 현재. 그렇죠? 주도주인데 시장 자체가 나스닥의 리밸런싱이나 FOMC의 결과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조금 둔탁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안에서 내가 오늘 요 자리를 샀다면 조금 마음이 불안불안할 것이고, 끌고 왔다면 조금 더 이제 과거부터 먹었던 퍼센트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 자리에 산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안 사다가 끝내 자극받아서 거기 사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안 사다 자극받아서 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나는 이렇게 전고점이 기준점이 있는 자리 이후에 오른쪽 자리의 변화와 전고점 돌파할 때 사야지 라는 기준을 하나 잡던지, 아니면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안 사다가 신고가잖아 이런 자리에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찍고 죽이고 찍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 살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보면은, 뭐 매매로 접근했다가 자동 스윙이 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에코프로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매매로 접근했다가 찍고 돌리는 이 자리에 스윙해서 샀다가 그냥 얘처럼 자동 스윙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 자리에 샀다가 둔탁해서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냥 자극받아서 퉁 하고 내가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런 자리가 낫다는 거죠. 차라리. 자, 지금 100억 대학 2기 신청 받고 있는데 이만큼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마무리하는 기준으로 계속 리미트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결제까지 완료를 해주시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신청과 결제를 완료해 주셔야 그 명단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금요일 21일, 다음 주면은 7월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인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시장은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시장의 뷰에 대한, 아니면 주도주의 전환에 대한 것들은 국내 시장이나 본인의 포트폴리오 보고 있으면 모른다. 나스닥 시장이 이번 주 어저께 그 2% 하락, 이게 변곡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려면 나스닥 시장을 한번 다음 주에 체크를 쭉 해봐야 된다. 거기가 틱하고 변화가 연속이 되면 디커플링, 커플링이 아니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커플링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 가지로 종목보다는 시장이나 나스닥의 시장을 조금 더 체크해보는 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주가 될 것 같다. 이게 이번 주의 마무리 코멘트입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에 푹 쉬고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다이나믹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노래 부르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T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20분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0.18%, 코스닥 마이너스 0.28%로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어제 나스닥 2% 하락에 우리 양시장 개파락 나왔지만 장중 반등 성공하면서 양시장 모두 양선으로 기세 좋은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거래소 2600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아래에서 공포를 이겨내고 그 이상에서 탐욕을 다스리는 구간이라고 단기 박스를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장이기에 여기서 추가 강세가 나오기보다 적당한 지점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를 기약해야 하는 금요일 듯합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금양 14% 상승이 나오면서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한양행, SK케미칼, 한올바이오,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 등 거래소 제약바이오주 거의 전 종목 동반 상승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움직임이 적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란이네요. 제약바이오주 관심 가져야 할 듯.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거래소 시장만큼 강세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단 제약 등 3%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단연 돋보이면서 신테카바이오 상한가에 샵데론, 지니너스, 올릭스, 유한양행, 국전약품 등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2차전지 급등의 날에 다른 업종 보유자들도 박수치면 된다고 말한 게 떠오르네요. 주식시장의 키맞추기는 언제든지 나오는 것이기에 한 업종이 급등하면 그 업종이 쉴 때 다른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급등이 딱 그러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제약바이오주 꿈틀꿈틀.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